공부는 재능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동의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딨냐? 노력하면 다 된다. 고 생각하실 건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 좀 더 좁게는 학교 성적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지금까지의 과학적 결론을 정리해보고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낳거나 실험실에서 환경을 통제해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특성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지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하는 것은 대체로 통계적인 상관관계에 기반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학생 자신의 특성들이 성적의 절반 정도 기여하고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나머지 절반 정도 기여합니다. 즉,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 자신과 환경 모두가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선생님에 따라 학생의 성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자신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지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능은 어떤 심오한 의미의 지능이 아니라 지능 검사로 측정한 결과를 말합니다. 흔히 IQ라고 하죠. 보통 배운 것을 잘 기억하거나 처음 보는 문제도 잘 푸는 사람들이 지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이런 특성이 학교 성적을 잘 받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능은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연구에서는 지능과 성적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모아 다시 분석했는데요. 이런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연구는 중학생만 연구했다든지 미국에서만 연구했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를 모아서 분석하면 더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 지능과 성적 사이에는 상관계수라는 수치로 0.54 정도 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0.54는 가로축이 지능, 세로축이 성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을 점으로 찍어 표시하면 이런 그림 정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능이 성적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면 상관계수가 1.0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성적이 지능순으로 한 줄로 나와야 합니다. 즉, 상관계수가 0.54라는 것은 지능이 높으면 성적이 잘 나오는 뚜렷한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능만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과목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수학과 과학에서 상관관계가 강했고요. 체육은 상관관계가 가장 약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대로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상관관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배울 것이 많아지고 시험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결과도 하나 있습니다. 1983년에도 한번 지능과 성적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전과 이후로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니까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좀 더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구 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교육 방식이나 평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능은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격입니다. 이 연구는 성격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것인데요.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하위 특성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빅5라고 해서 보통 5가지의 큰 특성으로 구분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불안정성인데요. 보통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오션이라고 외웁니다. 빅5에 기반한 성격 검사를 받으면 사람마다 이 5가지 특성에 대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5가지 성격 특성도 각각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지능과 성적의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그 수치는 0.42로 앞의 연구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격 특성들은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방성. 개방성은 높으면 창의성이나 호기심이 많고요. 낮으면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관심사가 좁은 편입니다. 개방성과 성적의 상관계수는 0.16으로 관계가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호기심은 조금 관련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재밌게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적만 놓고 보면 이런 지역의 연구에서도 개방성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성실성은, 성실성이 낮으면 느긋하고 목표를 향한 열정이 부족한 편이고요. 성실성이 높으면 상황이 어렵거나 불편하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실성의 상관계수는 0.27로 지능 다음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공부에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이죠.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격들은 성적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었는데요. 외향성이 높으면 외부 활동을 즐기고 활동적이고, 외향성이 낮으면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외향성은 0.01로 성적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즉,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성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친화성은,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를 잘합니다. 협동도 잘하고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할 때 친화성이 높은 팀원들이 있으면 잘 됩니다. 사회생활에도 친화성이 높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지만 친화성도 성적과 상관관계는 0.09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은, 이게 높으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낮으면 차분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입니다. 이것도 성적과 큰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생의 특성 중에서는 지능과 성실성이 성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끼리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 따르면 지능과 성실성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지능이 높아도 성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능, 성실성, 성적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성적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능과 성실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적을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지능을 상위 몇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요. 세로축은 성실성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만나는 칸에 있는 숫자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성적을 상위 몇 퍼센트 정도로 받을지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능과 성실성이 모두 상위 50%, 딱 중간인 사람은 성적도 상위 50% 정도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지능과 성실성이 모두 상위 10%라고 하면 상위 17% 정도의 성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지능도 성실성도 상위 10%인데 성적은 상위 10%가 못 되냐 하면, 다른 환경적, 개인적 특성은 모두 평균적 수준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지능이 성실성보다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능 상위 10%면 성실성이 하위 10%라도 중간을 많이 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능이 하위 10%면 성실성이 상위 10%라도 그만큼 성적을 받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능 하나 또는 성실성 하나만으로 높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같은 지능, 같은 성실성이라고 해도 성적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스포츠 이야기를 해보면요. 100m 남자 세계 신기록은 지난 100년간 꾸준히 단축되어 왔습니다. 옛날 선수들이 재능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훈련 방법이나 장비가 좋아진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교 공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도 공부 방법에 따라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학습이나 교육에는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지능이나 성실성과 달리 이런 기법들의 효과는 실험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작위로 그룹을 나눠서 그룹마다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한 효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성적을 올려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그만큼의 효과를 가진 기법들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0은 보통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삼는 평범한 방법들이고요. 대부분의 기법은 그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1 이상의 효과를 내는데요.
이것을 알기 쉽게 이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능과 성실성이 중간 정도인 학생을 상위 19% 수준으로, 지능과 성실성이 상위 30%인 학생은 상위 10% 수준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능과 성실성 모두가 하위 10%인 학생이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만 하면 중간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환경의 차이, 특히 교사의 차이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일부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면 자신의 지능이나 성실성에 비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지능은 높지만 성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금방 성적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밌고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의 영상 중에서 공부와 인생에서 반복을 재미있게 만드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그런 방법을 다루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은 약간 부족해도 성실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분들은 배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끈기가 있어서 좀 힘은 들어도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채널의 영상 중에 10번 읽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공부에서 노력은 4%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연구는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